활동적인 아이는 Y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몬테소리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요? 함께 고민해봐요. 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댓글에 성향별로 우리 아이는 뭐 소심한데 어느 유치원에 가는 게 맞을까요? 라든지 저희 아이는 뭘 잘하는데 어느 유치원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수많은 입학 상담과 재원 상담, 부모님 상담을 해보면 저희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조금 더 이 아이에게 적합한 유치원이 어딜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머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저희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둘째는 첫째와는 좀 다르게 인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월했고 영재 검사를 했는데 1% 안에 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유치원은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재였는데 그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 보내야 될까? 아니면 학습적인 부분을 더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재원이라든지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의 마음이라면 영재교육원이든 영재 할아버지라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이에게 제시했던 그런 자극들을 쭉쭉 빨아들인다는 걸 보면서 흐뭇하시고 너무 좀 기대하고 이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 선택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영재 아이들은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요. 저희 그렇죠. 조카도 0.01% 검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보면 사회성이나 융통성, 눈치를 살펴서 주변을 두루 이렇게 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회성을 조금 더 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나 유치원 혹은 교육기관이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거 먼저, 그리고 뭘 갖다 줘도 다 잘해내기 때문에 그거는 두 번째로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을 함께 알아볼게요. 이번 사연은 제가 입학 상담을 했었던 경우인데요. 어머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6세의 아이인데 정말 너무너무 활동적이래요. 그리고 혼만할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집중 못하고 이런 친구여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셨더니 이 아이를 에너지 발산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보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접수를 하려면 거기가 대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선착순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날 10시부터 밤을 꼴딱 세워서 2명 남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제 입학이 가능한데, 이 아이가 고민이 되는 게 차라리 몬테소리 유치원에 와서 조금 더 앉아있는 모습, 또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또 자극을 받아서 이 친구도 조금 더 좀 집중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어떤 게 맞냐. 원장님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셨으니까 분명 우리 유치원에 오라고 하겠지만 어떤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어떤 답을 드렸냐면, 아버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라면 오전에는 저희 유치원 몬테소리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일반 유치원에 가셔서 2시 정도까지는 일반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해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규칙이라든지 그런 사회성을 기르고, 오후가 됐을 때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태권도장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어떠냐는 상담을 드려서 결국은 저희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잘 다니고 아이가 정말 반듯해서 잘 졸업을 했어요. 이런 좀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면에는 그 아이가 체육관에 가서 더 발산을 해서 또 체육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담해 주셨던 것처럼 산만한 아이한테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집중력도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시간이 늘어나고 계속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산만한 아이를 체육기관에 보내는 건 산만한 아이를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교육기관 선택하실 때 전공자, 비전공자를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학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유아교육을 알고 유아교육을 하는 교육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의 산만한 정도 혹은 그 활동적인 정도, 내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교사진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사연 한번 볼게요. 친구 사귀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낯선 곳에 가면 겁부터 먹고, 그 다음에 잘 울기도 하는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냈나요? 저는 이런 친구들은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소규모의 그런 교육기관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집단에 그 아이가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이 친구 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것조차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개입이나 지원이 좀 있어야 관계를 맺는 게 조금 더 수월한 유학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소규모가 어울리지 않나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 내 손을 잡아줄 친구들 그 중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배려해줄 친구, 이렇게 맞는 친구.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소심하고 소심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잘 친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그런 기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뭐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참 이 성향으로 나눈다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든지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니까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굉장히 소심하고 작은 것에 상처도 많이 받고 예민한 친구 어느 유치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친구들은 아까하고 조금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한데 소심하거나 겁이 많거나 혹은 잘 삐지거나 토라지는 경우는 또래와의 관계보다는 성인에게 더 의지를 하거나 지원을 받아야지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성인이 이렇게 조금만 개입을 해줘도 마음의 편안을 좀 얻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다 5살인데 거기에서 나만 알아달라고 친구한테 할 수는 이제는 없잖아요. 모두 다 공주님 왕자님인데 소규모로 가서 성인의 개입을 조금 더 잘 받고 선생님이 잘 그 아이를 관찰해 주셔서 이제 좀 세밀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그런 아이들에게는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해요. 네. 네. 맞아요. 특히나 예민한 친구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소심한 것도 그렇지만 예민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인원수가 많다 보면 그런 그렇죠. 손길을 주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5번째로는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창의적인 것 같고, 네,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 보이는 어린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친구들은 뭐 레지오라든지 창의교육기관 같은 특색 있는 교육기관에 보내시는 것도 맞아요. 추천해드리고 네. 뭐 일반 유치원이든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그 아이의 창의성은 충분히 발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째 마지막인데요. 자연이라든지 과학, 그 다음에 곤충, 막 유달리 뭐 곤충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많죠. 네, 네. 이 친구들은 가장 추천하는 유치원 어느 유치원일까요?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숲유치원, 음. 생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유치원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도시에서 숲 유치원이나 뭐 생태 유치원 찾기는 어렵지만 사선책으로는 바깥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유치원.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교육관도 되게 중요해요. 네. 사건 사고가 조금 많고 아이가 또 부주의하다 보면 음. 안전에도 좀 유의할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데 아이 성향 때문에 보내셨다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얘가 몇 번을 다쳤다 하면서 옮기시게 되거나 그러면 이 아이도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환경,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나도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교육 철학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이를 어떤 모습으로 키울 건지, 훗날 이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게 그런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맞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잘 좀 고려하셔서 아이의 성향도 거기에 좀 덧붙여서 유치원 기간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성향별로 어느 기간을 가라 하고 정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아이들마다의 성향이 너무 많이 다르고 또 성향별로도 기간을 선택했을 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할지를 확실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플러스 우리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신다면 좀 좋은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연별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기 사연에도 안 속하고 우리 아이는 이래요 라고 하시는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